네,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주에 내려온 이틀째입니다. 어제 오늘 제대로 된 하드웨어 하나 만들어 보느라고 저 우리 저희 도반 중에 재능 기부하신 분, 그것도 열심히 수련하시는 분, 데모도라 그러죠. 기술은 없어도 몸만으로 이 도움을 주는 거. 저 역시 젊을 때는 뭐 넘치는 힘에 그 데모도는 잘 했는데 이게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근육질이 많이 줄어드니까 힘이 많이 딸리네요. 어쨌든 우리가 이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는 많아지고 육체는 쇠락해지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결국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지혜를 더 성숙시키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삶이 그래서 더 아름답고 신의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우리의 이 도가 전 세계로 뻗쳐나가되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잘 발달해온 두 나라, 중국의 도학과 인도의 도의 이 두 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 뿌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도는 우리가 지금 도라고 이름 붙여진 이 모든 것들은 다 중국 쪽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뭐 중국 저 큰 대륙에서 이제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닭이 1000마리면은 봉이 한 마리라고 우리네 고조선 그 이전 환인 환웅 시대에 선수행이 일상화되어 가지고 점점점 대륙으로 넘어가 가지고 대륙 쪽에서 이제 어떤 때는 사상으로 또 어떤 때는 철학으로 어떨 때는 실천하는 행동 지침으로 또 어떤 때는 종교로 이런 식으로 점점 세분화돼 가지고 발달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타오라고 이름 붙여서 전 세계적 상표로 만들어낸 중국의 도는 그 뿌리가 도덕경입니다. 도덕경. 우리는 그냥 상식으로 도덕경 그러면 당연히 뭐 노자가 생각이 나고 노자가 만들어낸 그 도가 어떤 때는 수련하는 집단으로 해서 도가가 되고 그것이 어떤 곳에는 종교가 되어서 도교가 되고 저것이 실천으로 돼서는 오두미도, 태평도, 일월 신교, 그것이 나중에 명교 이런 식으로 발달해오고 그러면서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타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세분화시키고 발전시킨 것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노자의 도덕경이라고 하는 이 도의 가장 근본은 노자가 어린 개인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중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이담이다, 이담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국경을 넘어가다가 경비원들한테 잡혀가지고 도 닦으러 간다 그럴 때 도가 뭐냐 써보라 했을 때에 국경 초소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줘가지고 그것이 전파된 것이 도덕경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근본은 그 시대에 엄청나게 퍼져 있던 삶의 철학과 신앙, 종교 이 모든 걸 합해갖고 글로서 표현한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중국에 도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우리 역사를 한번 보면은 중국은 하상주 첫 시작을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라와 상나라는 동이족 거라 그래가지고 걔들은 역사에서 빼버리고 자기들은 주나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 우리 배울 때 그랬거든요. 중국의 이제 왕조 이름을 쭉 외우면서 주한 당송 원명 청중 그걸 퐁당퐁당이라고 많이 외웠거든요. 그래서 뭐 그 사이사이에 제자백가 시대, 제자백가라는 게 이제 춘추 전국시대에 일어났던 사상들의 이야기인데 그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도가입니다. 도가. 많이 있잖아요. 법가도 있고 유가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도가가 그 이전부터 하나라고 은나라 그 시대 때부터 이어져 왔던 우리 삼성조 시대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집대성한 거거든요. 그 수련하는 사람들이나 인생의 가치나 철학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도덕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옛날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 안에 인생 철학과 삶의 철학, 존재에 대한 근본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의 어떤 사서삼경이나 오래된 경전을 보면은 제일 첫 마디에 그의 모든 사상이 딱 다 들어 있습니다. 개요 부분에 말이죠. 첫 마디로 대부분 다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이나 중용 이런 데 보면은 그 앞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천명지 위성, 솔성지 수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늘이 스스로 명한 그 자체에 그걸 우리가 본성 근본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라든지 도덕경 첫머리에 도가도 비가도 명가명 비상명 그 도를 도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도가 아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그렇게 규정을 지은 생각의 틀을 딱 짚는 순간에는 이미 그건 도가 아니다. 이게 우리네 선도 사상입니다. 그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도를 수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막 굉장히 많았지만 중국에는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뿌리가 남아있는 건 딱 두 가지거든요. 소림의 불도, 우리 중국 소림사, 그 불도, 그 다음에 무당의 기공. 이 두 가지가 이 중국의 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덕경을 기초로 하였다 하더라도 궁극의 본성을 깨우치는 것은 불도라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크게 이름을 떨친 것은 소림사고요. 그 소림사 거기서 나와가지고 파생된 겁니다. 파생된 장도는 장천사가 이제 느림의 미학, 내면의 내공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무당의 기공, 지금은 태극권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소림과 무당, 무협지 본 사람은 대부분 알죠. 근데 이 소림은 주로 우리가 북권이라 그래가지고 무술 위주로 생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이 깨우침을 향한 그 불도입니다. 불도. 이게 언제 창건됐냐? 하남성 북쪽 숭산에 소실봉 거기에 위치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태산 북도라 그래가지고 이제 소림사 그러는데 그 창시자가 달마라 그러죠. 근데 그것도 부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창설된 시기가 서기 200몇 년도인가 그런데 그 시대는 그 위진남북조 시대의 북위 시대거든요. 그 소림사 창건의 역사에 보면은 간단합니다. 북위 효문제 시절에 아주 인도에서 온 누군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뒤로 쭉쭉쭉 나왔다가 이제 명나라 시대에 크게 이제 중창을 했다가 청나라 시대에 더 발전하거든요. 그럼 뭡니까? 주한당송 원명청중 중국의 역대 왕조 중에 명나라 청나라 극히 중시시대 일이잖아요. 그 소림거래 발전한 게 많이 없습니다. 문제는 중국 사람들이 지금도 새벽에 전부 공원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 태극권, 이게 무당의 기공입니다. 무당파. 그 소림은 처음에 이제 자기들 이야기로는 그렇게 합니다. 달마가 저 일대 이제 창건을 해가지고 2대 해가를 지내가지고 3소 5대는 별볼을 넣었다가 6조 해능 때 딱 돼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수행의 깃털이 잡혔다 이래가지고 이제 소림은 6조 해능 시대로부터 그렇게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 시대 소수림왕부터 들어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불도의 내용은 철저하게 운기조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운기조식이냐? 그 소림사에 가보면 그 이제 달마동이라는 게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소림사 그 뒤편에 가보면 우리 무협지 본 사람은 많이 알 겁니다. 달마동. 달마가 면복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 그림자가 바위에 비쳐가지고 그 비친 그 그림자 자체가 하나가 상이 됐다. 그래서 그걸 달마상이라 그러거든요. 그 그림 그려가지고 팔아먹는 중들도 많습니다. 근데 9년 면백 수행을 해가지고 깨우친 그 내용이다 그러는데, 아니, 부처가 7년 고행해가 깨우쳤다 그러고, 중국에는 그보다 조금 더 높여가지고 이제 9년 수행했다 그러고, 더 재밌는 거는요, 그 달마가 이제 자기의 그 법통을 전수를 하는데, 2대 해가에게 전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운기조식을 하다 보면은 저도 여러분들하고 할 때 마찬가지지만은 기운을 모아서 이제 가슴에 합장을 한 상태에서 에너지를 갖다가 돌리고 생각과 감정을 집중하는 방편을 쓰는데 그거는 인도든 중국이든 우리 선수행에 퍼져나가가지고 중단전 수행에 마음 공부 들어갈 때는 반드시 중간에 합장을 합니다. 근데 혹시 이거 소림사 영화 보시면 모르겠지만은 가운데 손을 놓고 한 손 합장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네. 이것 마찬가지로 기운줄을 한 손만 가지고 하더라도 기운은 움직이고 운기가 됩니다. 이렇게. 부처가 행하고 있는 불상을 보면은 별별 각종 손을 하는 결인법부터 해가지고 많잖아요. 이 결인이라는 것도요, 손가락 마디마디 사이에 어떤 식으로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운이 흐르는 통로를 몸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걸 상으로 조곡한 게 불상이고, 그래서 이게 불상의 여러 가지 수임법을 보고 무슨 법이다, 무슨 법이다, 이름을 맞춰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운기법입니다. 부처가 갖고 있는 이 손으로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항마법이다, 뭐다, 쭉 하고 하는 게. 근데 이게 영화에 나오는 한 손으로 이렇게 이제 합장, 한 손 합장 이게 중국 애들은 그 얘기 합니다. 달마가 2대 해가에게 법통을 전수할 때, 전수하기 전에, 해가가 당신에게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했을 때에, 네가 서 있는 그 눈이 붉은색으로 바뀌면은 제자로 받아주마 하니까, 해가가 칼로 자기 팔을 잘라가지고, 거기서 난 피 가지고 이렇게 눈을 붉게 물들였기 때문에 2대 해가는 외파리라 그러거든요. 그 외파리가 합장이 안 되니까 한 손만 가지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 애들은 서토를 만들어서 이렇게 뿌렸습니다. 근데 우리의 운기법에 보면 한 손 운기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손으로 기운을 딱 모아가지고 손 끝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허공의 에너지를 모아보면은 양손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임동맥을 통해는 이런 운기법도 있는 반면에 한 손으로 중단전에서부터 내렸다 올렸다 하게 되면은 똑같은 운기가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애들이 이제 구라친 겁니다. 해가 외파리가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합장한 모습이 지금도 중에 장삼도 한쪽으로 만들고 손도 한 손으로 하는 그 이유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한 겁니다.
근데 중국의 도가 이제 이 소림은 이제 주로 무술성으로 나중에 발전하다가 이 명과 청시대에 제대로 된 건강법으로 이제 장도령이가 만들어낸 게 이제 태극권인데, 이제 무당산에서 이제 이 손에서 나오는 기운을 가지고 그 기운의 흐름을 가지고 쭉 했던 것들이 이제 무당파거든요. 그래서 이 무당파가 건강기공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 중국의 인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행하는 도인 건강 양생 기공 체조가 된 겁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온몸을 통해서 움직이는 기공 체조. 그래서 이 우리의 도가 실생활의 실천적 건강법으로 발전한 것이 이제 태극권 형태로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재미있게도 지금 이 태극권 가지고요, 아시안 게임에 이제 중국 애들이 자기 거라고, 그것도 무당파에 간 태극권도 아시안 게임에 들어가는 종목은요, 우슈, 투로 태극권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무술도 중국 발음으로 우슈라 그러는데, 이 친구들 격투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림권이나 무당권 이 두 개는 다 인간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하면서 깊은 내용에 들어가면 이제 덕도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불도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중국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인도로 가면 이게 어떻게 발전할까요? 인도에서는 우리가 중국도에 소림과 무당 해가지고 태극권 건강기공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인도에는 우리는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게 요가지 않습니까? 요가도 엄청 발달합니다. 근데 요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그 근본 뜻은 묶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뭘 묶느냐 하면은 몸과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묶어내는 그 수련을 요가라 그럽니다. 근데 이 요가는 언제부터 시작된지 답이 없습니다. 다만 브라만 사제들이 수행하는 방법을 썼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전해온다고 합니다. 브라만 사제가 뭐냐? 그 제가 한번 옛날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고대 인도 지방의 종교는 브라만교였다고. 그 브라만교라고 창설한 그 사람 족속들 이름이 아리안족이라고. 아리안족이 겐지스강 북쪽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 원주민인 드라비다족을 복속을 하고 난 다음에 이놈들이 다시는 못 따라오게 브라만교라는 종교를 전파를 해가지고 카스트 제도, 그 계급 제도를 만들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야기고, 브라만교를 신봉하고 수행하고 하늘과 땅의 그 모든 이치를 갖다가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 그걸 이제 브라만 사제라 그랬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입니다. 근데 이 브라만 사제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 인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고대 카스피해 근처에 살고 있는 유목 인종이었던 인도 아리안 계통의 이 사람들이 중동을 거쳐서 인도로 왔다. 그래서 중동 근처에 남아있는 아리안족은 이란이란 나라를 만들었고, 유럽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그들의 땅, 아리안의 땅이라 그래가지고 아일랜드란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중동 북방 유라시아 이 계통의 인종들은 지금같이 동양계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인종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게 북방 유라시안 계들입니다. 그 히틀러가 아리안족 원래 계통을 찾아간다고 한 게 유럽 종족들을 찾아가려고 그랬거든요. 그 순수 혈통을 찾는다. 아리안 계통 이 사람들이 이제 유럽 때 본류를 형성을 해가지고 순수한 백인 계통이고 뛰어난 사람들하고 민족 우월주의를 재창하기 위해 가지고 한 건데, 그거 다 북방 유라시아 계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이죠. 그걸 증명하는 유골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나라 가덕도에서도 그 유럽 계통의 유골이 나오고 있습니다. 9개의 종족, 구이족이라 그러잖아요. 그 타클라마칸 사막에 2000년 된 무덤에 발견된 백인 여자의 그 미라들, 우리나라 가덕도에 나오던 백인의 유골들, 그것도 뭐 인도 유럽을 계지라고 하는 게 다 그런 식으로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것도 궁극으로 따지고 보면 인류가 하나됨의 원리가 번져 나가가지고 지형과 풍토에 맞게끔 유형들이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첫 시작이 약간 1050만 년 전이니까. 그럼 이게 이제 브라만 사제들이 행했던 그 수행법이 요가인데 이 요가도 엄청나게 발전을 해가지고 세분화돼가지고 나옵니다. 지금 아마 그 요가 수련하는 분들은 아실 텐데 종류가 뭐 한 15가지 이름으로 거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있는 요가는 그 몸 체형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하타 요가입니다. 몸 위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저나나 요가, 뭐 무슨 박티 요가 이름도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요가도 안에 깊숙이 딱 파고 들어가 보면은 철저하게 정신적 깨우침을 그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대단히 호흡을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 에너지의 흐름도를 갖다 관장하는 법도 엄청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건강법으로 중국에는 태극권이 건강법으로 해가지고 기공요법으로 이게 됐듯이 인도의 요가도 건강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로 좀 전파가 됐습니다. 실제는요, 요가 안쪽에 보면 가장 근본은 정신 에너지의 가장 궁극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라시아 계통이 이렇게 이제 이 중국과 인도의 이 도에 관련하는 영역을 이렇게 보면은 그들의 건강 기공이든 건강 요가든 그리고 종교적 뿌리 영성지상주의 쭉쭉쭉 올라가 보면 딱 하나 만나는 게요. 우리 한국의 이름 붙이기도 애매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 방식을 전부 통일해 주고 있던 삼성조의 우리 선도가 그 뿌리가 됩니다. 제가 이 영성 공부를 한참 하면서 선지식을 갖다가 먼저 저는 이 존재들을 먼저 바라보고 난 다음에 선지식은 나중에 공부를 했는데 상고시대의 역사를 통한 선지식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중국, 인도 이거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 거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저희들 뭐 학부 시절까지는 역사라고 하는 게 상고시대의 역사는 없었잖아요. 그저 이제 교과서에 나온 대로 일제 식민시대에 가르친 상고시대는 없었고 우리는 한사군 시대로부터 시작하려니까 삼국시대로 와가지고 막 그때부터 이제 뭐 신라 고려 이런 식으로 와고 조선까지 와가지고 조선의 역사만 열심히 공부했죠. 역사라 그러면은 태정태세 문단세 외워가면서. 근데 수련을 통해 알고 나서 봐서 도대체 이게 어디 있냐 하고 내가 느꼈던 이런 사실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파고들어가 봤더니 뭐 만나는 건 당연히 중국의 도죠. 그래서 이제 이 선도를 수행하는 그 방법에 갈홍이 지었던 포박자, 우리 도학 총서에 보면 도학 총서가 엄청 많습니다. 20몇 권 있는데 그 중에 도의 비주라고 일컬어지는 노자를 딱 빼고 난 다음에 그동안 수행 방법을 짝짝짝짝 갖고 온 것들 보면은 보면 볼수록 우리 선도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요가 공부 드립부터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하는 뭐 각종 쩌나나 요가, 뭐 박티 요가, 하타 요가, 뭐 그리고 섹스를 통한 덕도를 한다고 하는 그런 요가까지도 나중에 안에 철학을 파고 들어가 봤더니 우리가 껍데기로 알고 있는 정의 에너지를 단순화시켜서 올라간다는 이거보다 훨씬 깊은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두 가지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선도의 본격적인 에너지를 한번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거 하고 이제 계속해서 중국, 인도의 도를 비교해 봤더니 세분화시켜서 방법론으로 발전시킨 게는 엄청나게 뛰어나나 그 근본 뿌리는 우리한테 갔구나.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게
카스피해 근처에 살던 유목민이 북방 유라시아 계통에 이미 12,000년 전에 유라시아 전체에 퍼져 살았던 우리 9개의 족속들이 유목 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던 정신체계와 사상체계를 그대로 가서 퍼뜨려 가지고 어떤 때는 종교로, 어떤 때는 요가가 인도로 가가지고 요가 형태로, 중국에 와서는 도로, 이런 식으로 쫙 번져왔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제가 태극권이 사단이거든요. 그 태극권은 이제 진과 양과 태극권 해가지고 많이 쭉쭉 움직이고 하니까 뭐 24식, 72식까지 나오는데 태극권 물 대단히 좋은 운동입니다. 기공을 하면은. 근데 앉아가지고 옹기조식 해가지고 득도에 가는 방향으로 이것이 세분에 대해 같다 하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교 공부를 더 하다 보면은 불도에 나타나는 모든 생각과 사상들이 이미 우리 선도 사상에서 그대로 내려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불도의 경전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핵심되는 불교 사상을 딱 들어가 보면 공사상이거든요. 공사상 그 공부에 들어가 보면 딱 나오는 경전은 반야심경입니다. 그 금강경을 압축해 놓은 건데 그 반야심경 중에도요. 세상 만물의 도의 이치를 딱 설명해 놓은 게 색적시공 공적시색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부연 설명입니다. 조개 놓은 개공이라는 말이나 이런 것들은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타남에 있음은 환상이면서 빛깔로서 색으로 드러나는 게 그 색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는 엄청난 사상을 간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소림의 불도도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이 번져 나가거든요. 그 우리 사상이 카스피해 근처에 있던 아리안 쪽이 와서 브라만교 만드는 그 브라만교의 그 종교적 이 교리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 전부 다 우주의 법칙, 하늘과 땅과 이르는 그 삶의 법칙들, 그 우리가 인식을 하고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기운들을 그들 이름을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불의 신 아즈라, 그리고 우리 인간을 삶에 갖다 좀 못되게 구구했는 아수라,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면 할수록 우리 선도의 깊은 철학적 사상과 실천적 수행 방법, 그리고 하늘과 하나 되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나오는 인내천 사상,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내 스스로가 이롭게 되라. 그게 홍익인간 사상. 뿌듯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에너지의 뿌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즐겨 찾으시는 분들은요, 그 영적 에너지의 뿌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내려와서 지금까지 이런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이곳 무주 민주지산 중턱에서 오늘 하루 제가 열심히 데모도를 하고 몸을 움직이고 그럼 저녁에 식사 후에 간단히 한 1시간 반 정도 수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모든 산들에 두루 안고 있는 산 이름이 민주지산이고요. 바로 그 옆에가 석가모니의 기운이 있는 봉우리라 그래. 석기봉이라 그러고, 석기봉 밑으로 가면은 유교, 불교, 도교가 하나에 합해진, 삼도가 합해진 곳이라 그래서 삼도봉이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합해진 삼도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그 삼도입니다. 그 삼도봉 밑에가 덕유산이고 덕유산 밑에가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치를 다 품고 있다고 지리산이 있습니다. 이게 백두대간 흘러가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명상을 해보다가 역시 그곳 뿌리가 우리의 선도에서 모든 게 있었다. 다만 우리 인식 속에 들어와 있는 인도, 중국 이 도학과 비교해봐 가지고 우리 선도 사상, 인내천, 홍익인간 이것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그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뭐 선지식 중에 껍데기지만은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